안녕하세요. 네, LG전자 기계직무 Q&A 타임의 진행을 맡은 채용 담당자 이용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기계직무에 대한 지원자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또 거기에 상세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 LG전자 기계직무의 소개를 또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 경험과 꿀팁을 전수해 주실 선배사원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배사원분들의 모습에서 벌써 이 숙련된, 정말 숙련된 모습이 느껴집니다. 두 분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A 사업본부 리빙솔루션 사업부의 건조기 선행연구팀에서 일하고 있는 천태원 선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기술원 장비기술센터의 AA 기술팀 이주리 선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배사원님들 오늘 지원자분들에게 합격 꿀팁 많이 주실 거죠? 많이 드려야죠. 많이 드려야죠. 지금 네. 지원자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아마 그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계직무 Q&A 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LG전자 H&A 사업본부 그리고 생산기술원의 미래 방향성 혹은 컨셉에 대해서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라는 첫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해보겠습니다. LG전자 H&A 사업본부의 미래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얼마 전에 마곡에서 열린 인베스터 포럼에서 CEO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2030 미래 비전에 대해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이라는 말씀과 함께 기존 사업의 성장 극대화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H&A 본부가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면은 어떻게 성장을 극대화할 거냐? 그 방법으로는 기존의 가전 사업에 서비스를 결합해서 구독 사업을 전개하고 기존의 제조 기술과 스마트 팩토리 기술에 AI를 접목하는 걸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 기존의 제조업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생산기술원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생산기술원에서도 내부적으로 되게 신사업과 신기술 개발에 대해서 많이 발굴해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제조 기반 회사다 보니까 그룹의 생산 그리고 제조 선진화, 스마트 팩토리 이런 솔루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이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기술 혁신 그리고 사업 확장을 해서 생산 제조계의 글로벌 리더로서 이제 판을 바꾸겠다는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 기존 연구원들의 이제 경험치와 더불어서 신입사원들의 새로운 시야를 이제 콜라보해야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은 새로운 신입사원분들이 와주셔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많은 신입사원분들께서 얼른 입사를 하셔서 우리 선배 사원분들께 많은 아이디어와 또 이런 것들을 신선한 아이디어를 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혹시 입사하게 된다면 기계직무 안에서 생산기술원의 기구 개발 그리고 생산관리 직무 등으로 나가게 되는 건지 나뉘게 되는 건지 요거를 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이거를 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LG전자는 기계직무와 생산기술 직무를 좀 구분을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기계직무라는 이제 대분류 안에 기구 설계와 구조 설계 해석 이런 세부 직무가 있고 생산기술 직무에는 이제 신공법 기술 개발 그리고 생산 시스템 등의 이런 세부 직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굉장히 간단하게 주요 세부 직무들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직무 소개 홈페이지에 가시면 직무별로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근무지라든지 이런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팁을 하나 좀 더 드리자면 직무 소개에 어떻게 자소서를 채워 쓰면 좋을지 이제 힌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멋진 지원서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꿀팁 첫 번째가 나온 것 같아요. 직무 소개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만한 여러 소개들이 다 잘 돼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구개발 직무의 경우에는 설계는 기본이고 구조 해석이나 검증 등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무 관련해서 어떤 역량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경쟁력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 팀장님. 네. 사실 질문처럼 이 기구 개발 직무는 그 3D 설계 관련 툴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뭐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뭐 학교나 교육별로 그 이제 지원자분들이 배우는 툴은 다 다를 텐데 입사 후에 이제 신입 교육에서 저희가 뭐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툴로 교육이 다시 진행되니까 그 프로그램 차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경쟁력 있는 역량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계 시스템 전반에 관한 지식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부품이나 소재, 제작 공법 등을 고려해서 이제 설계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제품 전체를 보는 역량 역시 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뭐 변경 좀 요구가 있어서 변경을 하면 그 다른 부분에 반드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좀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뭐 특정 자격증으로 어떻게 뭐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학교나 뭐 기타 과제를 뭐 진행하면서 좀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생산기술원도 한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도 비슷하다고 좀 앞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랑 비슷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부서별로도 조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도면을 다룰 줄 아는 게 이제 당연히 좋긴 하지만 와서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쪽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런 자동화 설비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부품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품이라고 하면 이제 뭐 모터나 실린더 이런 항목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좀 대화가 통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배우고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역량이라고 하면 이제 진동 해석이라던가 뭐 소음 해석, 또 기류 해석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또 설비를 개발하는 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하는 역량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정리를 하자면 지원자분들 자격증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뭐 대학교나 아니면 기타 활동을 통해서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서 좀 역량을 쌓은 것들, 그런 경험들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이주리 선생님께서는 저희 기본적인 그런 해석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질문은 각종 기사, 그리고 CAD, 솔리드웍스 등 자격증도 서류의 중요한 요소인가요? 도움이 된다면 취업에 도움이 되었던 교육이나 자격증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혹은 그 외에 취업이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나 프로젝트 등도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취업 준비할 때 좀 제일 고민 많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자격증이 있다면 당연히 뭐 성실함과 능력에 대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점이라고 뭐 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게 뭐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부분인가라고 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이나 자격증보단 경험과 프로젝트가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회사에서는 이제 뽑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직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 부분을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면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논문을 쓰는 과정이 기존의 기술력을 분석해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개선이 가능할지 가설을 세워서 시뮬레이션이나 실험으로 검증을 하는 그 일체의 과정이 사실 논문이고 이런 과정들이 회사에서 연구를 하는 방식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일치합니다. 다만 그럼 많은 지원자분들이 뭐 학부 때 다 논문 쓰는데 뭐 이게 과연 뭐 특별한 강점이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논문을 썼다는 행위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문제점을 찾고 왜 그런 가설을 세웠으며 어떻게 검증했는지 하는 내용과 생각하는 방식을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직무 역량하고 이러한 문제 개선 과정에 대한 경험을 적절히 활용해서 내가 관심 있는 제품이 어떤 식으로 적용 가능할까를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 경험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과
강점에 맞춰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생산기술원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전반적으로는 사실 비슷합니다. 이제 비슷한데 뭐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도 도면을 많이 다루는 편이기 때문에 툴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좋지만 이제 동일하게 이제 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직접 교육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커리큘럼도 많기 때문에 와서 충분히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아직 이제 2D 도면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2D나 3D를 골고루 좀 경험한 내용이 있다면 좀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저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회사의 개발 프로세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프로젝트가 일정을 정하고 진행할 때 이제 정말 다양하고 깊은 고민들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험 자체를 이제 석사 때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그 석사가 아닌 외부 경험을 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의 경험이 좀 기반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정답은 아니고요. 이런 경험 말고도 개인별로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직무랑 관련해서 연관성 있게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배 사원분들께서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진행하고 또 논문을 작성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일련의 과정들을 본인이 충실히 수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역량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저희 실제 회사 현업에서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기구 개발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지와 일의 어려운 점 혹은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좀 솔직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편안한 분위기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 기구 개발 업무는 뭐 앞서 드렸던 말씀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 제품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하고 그다음에 꼼꼼한 사람이 저는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험상. 그래서 뭐 사실은 앞과 동일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변경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변경 부분을 반영을 하면 다른 요소에도 반드시 영향을 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품 전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이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빨리 예측하고 결국에는 이 회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 전체를 사실 바라보는 역량 자체가 그만큼 내 노력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려운 점이고 사실 뭐 단점이라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해낸다면 이제 그 기구 개발 담당자가 일의 중심이 되어서 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팀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제 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동료가 하는 일의 어려움은 뭐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 일뿐만 아니고 좀 그분의 문제를 같이 극복해주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연습을 하면 뭐 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생산기술원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말씀드리자면 어떤 일이든 다 힘든 점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전반적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이제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설계에 고려할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정말 세세하게 모든 걸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비를 검토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런 거를 검토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 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고객이랑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협력사와도 이제 잘 조율을 해서 설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대화하는 대상별로 좀 대화하는 스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지만 작은 부분부터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모두 보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제작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봐야 하는 실질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개인의 역량도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선배 사원분들께서 공통으로 강조하신 사항이 이제 꼼꼼함인 것 같아요. 사실 꼼꼼함은 모든 직군 통틀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지원자분들께서 꼼꼼한 성격으로 또 꼼꼼한 성격을 가지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혼자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또 고객 분들도 있고 많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적인 역량도 같이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Q&A 타임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원자분들한테 꼭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 네, 저도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LG전자에 있어서 기계 직무는 역시 근본, 기본이다 그렇죠. 근본.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이행시 하나 해봐도 괜찮을까요? 갑자기 아, 좋습니다. 악상이 떠올랐습니다. 아, 가시죠. 오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기계로 먼저 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기, 기계 직무 지원자 여러분, 개. 네, 계약합시다. 당장 LG전자와. 감사합니다. 혹시 삼행시 하나 하고 싶으신가요? 뭐 원친한테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기계는 제가 했으니까 한번 우리 선배사님 성함으로 한번 들어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지금 다 생각하셨죠? 아,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어요. 바로 가시죠. 바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0번을 다시 오, 오. 태어나도 태어나도 오. 설마 원희의 선택은 LG전자야. 원희의 선택은 LG전자. 네, 지원자 여러분들 LG전자 꼭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